학교 급식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경상남도의 조례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제2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로 조상묘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묘지 후손인지를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가 전면 유료화를 선언한 첫 해여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해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신축 대신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학교 급식의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경남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조만간 정부는 제2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 의회가 도지사의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강행 규정으로 바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급식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지사가 과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전체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상황.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서 제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제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도 자칫 이 조례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의 현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문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제2 요구 여부를 경상남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묘지의 후손인지를 둘러싸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김해의 한 산자락입니다. 50살 김종현 씨는 지난 26일 추석을 맞아 벌초를 하러 이곳을 찾았다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조상의 묘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졸지에 조상묘를 잃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평생을 모셔온 산소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6월도 없이 이렇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알고 보니 해당 묘지는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면서 이장이 된 것입니다. 묘지가 있던 땅 주인이 후손이라며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인공도로 하니까 또 자기 땅에 거기가 동분하고 다 떼서 인간병원하고 다 떼갖고 가서 확인을 해갖고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그렇게 땅 주인은 도로공사가 이장을 하라고 안내를 해줘 그대로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아버지는 산소 아닌가? 내가 다른 산이 연구자로 나타나는 산이 없거나 나타나는 산이 없어 이거래요. 수석을 밟으라고 해서 수석을 다 밟으라고 했어요. 더욱이 화장을 한 유골은 DNA 검사를 통해 후손을 밝히는 것도 어려워 묘지의 진짜 후손을 찾는 작업도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된 2015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내일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전면 유료화를 선언한 첫 해인 만큼 축제의 성공 여부가 어느 해보다 관심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성 내부에 새로 설치된 대형 성벽등입니다. 높이 3m, 길이 50m인 성벽등은 1592년 진주성 전투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새로 재현했습니다. 올해 선보이는 중대형 등은 2,300여 개. 전체 7만 7천여 개의 유등이 가을밤 남강과 진주성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진주 대첩을 등으로서 재현을 하고 그 아래 남강에는 진주의 혼에서 비거라든지 하포, 김시민 장군, 농계상을 이렇게
제작한 게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 유료화. 진주성과 진주교, 천수교를 잇는 유료화 구간 경계는 성인 기준 입장료 10,000원을 받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성장해온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도 소망등 달기와 추억의 유등 띄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진주시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축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등을 제대로 만들고 유등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남강 유등축제를 세계에서 5대 축제의 반열에 올릴 겁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화를 선언한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질 것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김해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새 학교를 짓는 대신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는 겁니다. 재증축 반대! 재증축 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라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입니다. 오는 2019년 이들 새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43.2명. 최대 편성 기준인 27명을 훨씬 웃도는 과밀학급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5, 6년만 되면은 정상적인 학생 발생률이 되기 때문에 신설은 교육부에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혔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교실 수를 늘리더라도 급식소 등 부대 시설이 부족해 학습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 2,000명이 넘는 과대학교가 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놓고는 우리 아이들만 최대 피해자처럼. 장유신도시에는 오는 2017년까지 아파트 2,300가구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축이냐 증축이냐의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96회 전국체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은 막바지 투혼을 불태우며 결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우렁찬 훈련의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울립니다. 금빛을 향한 발차기가 쉼없이 이어지고 등 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동료들과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정.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제히 속도를 올리며 템포를 조절합니다. 목을 타고 흐르는 굵은 땀방울이 내일의 결실을 기약합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선수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트랙을 돌고 또 돌며 지난 1년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막바지 투혼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1등한 선수가 저랑 한 20cm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13미를 꼭 넘어서 금메달을 따고 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때도 금메달 땄지만 3학년 때도 제가 2학년 때 던진 부배 신기록을 3학년 때도 아무도 깰 수 없게 만들어서 꼭 금메달 따고 싶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95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며 시상대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고등부도 8위에서 3위로 약진해 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도 14년 연속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1,679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지방은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50에서 10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기상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강한 비도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상남도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것으로 경상남도와 시군 담당 부서, 관계 기관의 방역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신속한 방역을 위해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 설치를 준비하며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을 교육,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고성군수 재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질 양상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최평호 전 고성부군수를 후보로 결정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도 백두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이상근 고성로터리클럽 회장과 이재희 전 이군현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정호용 고성포럼 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밀양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나들목 주변에서 택시와 고속버스,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1차선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택시가 승용차를 피하다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고속버스와 충돌하고 뒤이어오던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농축산물 절도가 해마다 60건 넘게 일어나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경찰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경남의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은 25%로 전국 평균 검거율 51.7%에 못 미쳤고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검거율이 낮았습니다. 경남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도 검거율이 24%에서 37%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매주 2차례씩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섭니다. 특히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통합 번호판 영치 탑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과태료 체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체납 특별 징수 기간도 운영합니다. 창원시 창원대로의 녹지형 중앙분리대 공사가 10월에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